저도 카드를 4개만 쓰거든요. 이게 4개. 제가 4월 달에 쓴 돈이 나와요. 맞았네요, 이번 달에. 8년 동안 카드랑 통장이 똑같아요. 체크카드만 써요. 자기 상황에 맞게만 일단 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한 8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5개 정도로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나입니다. 요즘 30대, 40대 분들이 재테크 고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3040 워킹맘 분들께서 예적금 정도만 하시고 방치하고 있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5년차 3살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5년 전부터 팬이어가지고 네.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지금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비니비니 임정빈입니다. 네. 다 같이 외칠게요. 집 사고 샤넬 사다. 집 사 샤. 요즘 사교육 뭐 해? 또 뭐 시켜야 돼? 또 뭐 놓치고 하는 거 있어? 이런 시기에 뭐 시켜야 돼? 짝에서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 지금 이거 안 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처음 뵈신 거죠? 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저희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뒤에 봐주시면 어유. 재테크의 시작은 땡땡이다라고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너나이님한테 아까부터 말씀드린 정신교육을 5년 동안 받았더니 저축이지요. 저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저축도 절제력이 길러져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제력이 있어야지 하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절제력이 없으면 소비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절제력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축이에요. 당연히. 다만 방법을 알고 하면 훨씬 쉽다고 말하고 싶어요. 뭔데요? 방법이 있어요. 어머, 알려주셔. 저축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회사 다닐 때 아이디어가 생겼던 건데 항목별로 1년 동안 목표와 예산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휘파람 불면 출근을 해. 과장님 뭐 좋은 일 있어요? 나는 그냥 놀러 왔어. 알고 봤더니 1년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8월에 채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업무 시간 없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뭐 차에 가서 자다 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제가 불현듯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왜 내가 모으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지, 모으는데도 이게 부족한 것 같은지, 이게 왜 그럴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고통스러울까? 왜? 그 목표가 없어. 채워야 되는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저축 실적이. 그래서 그걸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한 달에 목표로 하는 저축액이 아니고 지출액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지출을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마지막 달에 딱 봤더니 94만 원만 쓴 거예요. 그 6만 원이 남잖아요. 그때 6만 원 플렉스 하셨구나. 플렉스.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유니클로 티셔츠 사거나. 저는 그게 아예 안 되거든요. 좀 아예 기준을 낮춰버려. 플렉스해. 근데 저가 커피 안 해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메뉴 안 보고 김간에서 시켜 먹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왜냐면 나는 통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제약이 하나도 없어. 난 다 할 수 있어. 근데 저가 커피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나이님. 아니요. 믹스 커피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이거죠. 저가든 믹스든 스타벅스든 그냥 내 지출 예산 안에서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저도 돈 모으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아껴야 돼 하면은 100% 실패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표 지출액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거기까지만 쓴다. 이걸 갖고 운영하면은 확실히 돈 모으는 게 수월하고, 재테크의 시작이 저축이니까 재테크의 시작이 아주 좋을 것 같다. 고민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고민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너무 정보가 많은데 맞는 말인데 나한테 적용이 안 돼. 뭔가 나한테 접목이 안 되고 뭔가 남의 얘기 같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얘기여가지고 제 실상에는 확 와닿지도 않고 이게 안 돼요. 저는. 부부 돈 관리를 지금 저희는 합치진 않았거든요. 둘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게 나잖아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좀 터야 될지. 진짜요. 질문하라고 하거나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일단 제일 이상적인 거부터 볼까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동의 목표와 합의된 방식으로 계속 굴려 나가고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요, 자기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합쳐라. 왜 못 합치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지. 아니야. 나도 사랑으로 결혼했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 했는데 각자 운영해도 좋아요. 네. 대신 중요한 거는 함께 굴릴 돈을 정하는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치는 거랑 완전히 따로 쓰는 거 중간 버전. 개인적으로 얼마를 용돈을 쓰고 하는 거는 내가 터치 안 하겠다. 대신 나도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동재산으로, 왜냐면 집 사고 뭐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집을 애 키우고 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 공동재산을 하나로 모으는 건 필요할 것 같아.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굴릴 일이 생기거든요. 주식을 하든 뭐 연금 저축 ETF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뭘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방향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방향대로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할지까지 정하셔야 돼요. 합의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돼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망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총대를 매야 돼. 엄청 진짜로. 똑똑하시네, 정빈님. 아 진짜.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경험이나 역량이 100이에요. 상대방이 10이에요. 그거 합치면 110이 되냐? 아니면 합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의를 해서 돈 관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남편분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야 둘 다 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지만 이제 부모가 되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공동재산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공동재산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내 거 갖고 하는 거 좀 그런데 내 것만 갖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네 거 가지고 하자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돈을 얼마 정도를 있는 거 중에 모아서 그걸 합쳐놓고 그거 가지고 내 집 마련할지 주식 투자할지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하나의 방향에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반드시 공유해줘야 돼요, 내용을. 이러면서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생기거든요.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장난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재밌게 하려고 우리 집 자산, 부채, 순자산, 현금 흐름, 지출, 저축 이거를 한 판에 만들어가지고, 회사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결제판에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있어요. 네. 기한자, 뭐 부서장, 담당 임원, 사장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제 도장 찍은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매달 이렇게. 그럼 이제 보면서 그래 준비물 너 나이 같은 남편이네. 아니 내 남편 이렇게 안 했죠. 아니요. 성향이. 그걸 반대로 하는 게 정빈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남편한테요. 지금 본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편을 모시라고. 그것도 내가 해야지, 동생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서 고생했어, 잘했어, 막 와 우리 막 당신 덕분에 막 불어난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도 이런 게 있으면 재밌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제 변화할 수 있는 사람 나뿐이야. 유일하게 조금 플렉스를 하는 부분이 먹는 건데,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시켜 먹고 다 사 먹고 그래요. 거기에 얼마 정도 쓰세요? 둘이 합치면 200은 최소 쓰는 것 같아요. 200. 사람들은 쓰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버는 거 대비 쓰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용 회장님이 한 달에 1억씩 써요. 과소비는 아니잖아요. 푼돈 썼죠. 푼돈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가 소득 대비 지출이거든요. 네네. 소득 대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해외여행도 안 가고 골프도 안 치고 그러니까 명품도 안 사고. 그럼 이거죠. 먹는 거에서 쓰시되 그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버시는 돈의 비율에 집착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게 몇 프로인지 아직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건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좀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선배들이 너 지금 너 자산이 얼마나 되니? 그럼 얼마 정도 됩니다. 너 근데 왜 차 저런 거 타고 다녀? 저 괜찮아요.
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아니 너는 괜찮은데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을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본인이 번 거에 몇 프로 정도를 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 벌 때는 50%를 내가 쓰겠다 하면 250을 쓰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되면 500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250만 원 쓰던 사람이 500을 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너무 낭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 낭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돈 관리를 제가 하면서 돈 벌어진 거를 이제 주변에 가족분들한테 보상을 했죠. 제가 쓰는 건 사실 제가 돈을 쓰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타입이 아니니까. 공적인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은 정빈님께서 돌아가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시급한 거는 아까 질문해주신 두 분이 돈 관리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먼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목적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이가 3살이죠?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비학군지 출신이다 보니까 학군지의 중요성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세요? 네, 저는 진짜 공부를 하는 얘가 이상한 취급을 당했어요. 반에 40명 있으면 한 명만 공부하는 거예요. 걔가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야 우리 떠들어 너 나가서 공부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냥 그 정도는 다들 당연하게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에 노출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아이에 맞춰진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미리 준비하고 싶다. 이 정도로 정의하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먼저 공동의 재산을 관리할 거를 만드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재테크예요, 일단. 왜냐하면 더 뒤로 가실 건 아니니까. 이걸 하실 때 조금 더 나아가면 뭘 하시면 좋냐면 지출 항목을 좀 구분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지출 항목에 거주비가 있고요, 생활비가 있고요, 활동비가 있고요, 교육비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잡비들이 있죠. 얘네 4개는 다 정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게끔 보통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 관리 그 목표 지출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이번 달에 경조사만 5개예요. 막 이런 거. 갑자기 청첩장 5개. 그럼 뭐 이거 내가 봤더니 다 내 결혼식 왔던 애들이야. 그거 가야지. 이거 안 가면 진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기 지출까지도 미리 매달 빼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5개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여기다가 각각 연결을 하세요. 뭘 연결하냐면 카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다. 저도 카드를 4개만 쓰거든요. 이렇게 4개. 신용카드도 쓰세요? 아니요, 체크카드만 써요. 네. 신용카드 쓰면 어려운 게 1일부터 30일까지 쓰는 게 아니고요. 맞아.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쓴 거를 그 다음 달 23일에 빼가요. 맞아. 내가 어디에 언제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가계부를 안 써도 돼요. 제가 여기 이거 누르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제가 4월 달에 쓴 돈이 나와요. 진짜 궁금해. 뭐 쓰는지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아니 이거 뭐 쓰는지는 What's in 됐고 my check? 그냥 여기 다 똑같구나. 편의점에서 많이 쓰신다. 아니, 커피도 한 잔씩 먹고 네네. 뭐 김밥도 먹고 이건 무슨 카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 용돈 83만 원 썼네요 이번 달에. 이재용 선생님 제가 120만 원 쓰거든요 한 달에. 적당히 딱 쓰셨네. 그럼 이제 얼마 남았냐면은 13일 남았는데 36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럼 약간 비상해요 지금. 아 그래요? 조금 오버됐죠. 내일부터 이제 커피빈 끊는다. 오케이. 내가 커피. 근데 이거가 좋은 게 잔고 부족되면 창피하잖아요. 저 나름 저 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저 알아보면 어떡해요. 제가 수시로 눌러봐요. 얼마 남았는지. 오 괜찮다. 그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만 일단 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저 지금 끝났잖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한 8년 됐어요. 근데 8년 동안 카드랑 통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진짜.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싱글, 결혼한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 아이가 둘인 부부 다 다르거든요. 프리랜서도 다르고.
그런 분들마다 각각 이 통장 나누는 개수나 관리해야 되는 그 비율이나 이런 게 달라요. 네. 자기 상황에 맞게끔 통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강의 같은 걸 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정빈님한테 맞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5개 정도로 나눠보세요.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양육비도 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좀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가 있죠. 정리하면은 네. 현금 흐름을 먼저 통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 결과상 돈이 쌓이는 거는 남편분하고 합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는 뭘 할 건지가 3년 뒤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데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우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정빈님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저 실천력. 바로 해버려 진짜 가는 게. 진짜 나 바로야. 보여드릴게 바로. 네. 그거 하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재테크 기초반 수강하신 분들 중에 10년 동안 유튜브랑 책만 보면서 해야지 하고 있던 거를 3주 만에 반강제로 하게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본인 의지가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3주 지나면 다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내 상황에 맞는 통장 쪼개기, 뭐 그 다음에 돈 저절로 모이는 구조, 내가 어떻게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직장인 분들이 재테크에 처음 발을 들이기 시작하실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로 3주 재테크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해두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8년 동안 했듯이 이거 8년 전에 세팅된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을 때마다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내 돈이 줄줄 새고 돈이 안 모이는지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딱 한 번에 끝내고 갈 수 있습니다. 재테크 기초반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뿅!